배은망덕한 놈. 우리가 5년 동안 키워줬는데 이게 뭐야? 우리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루나 프로젝트 최종 발표가 끝난 후 전 상사들이 민수에게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키워준 게 아니라 착취한 거였죠. 이제 누가 진짜인지 보셨잖아요. 그리고 며칠 후 크리에이티브 플러스 사장이 직접 마케팅팀으로 내려왔습니다. 브랜드 이노베이션 박민수 팀장이 우리 회사 계약직이었다고 5년간 성과를 가로챈 대가를 치를 시간이 온 것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1월 3일 월요일 아침 지하철 2호선은 새해 첫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박민수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34살 계약직 5년차.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새해였지만 마음 한구석엔 희망이 있었다. 올해는 다를 거야. 분명히. 민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구로디지털 단지역에서 내렸다. 15분을 걸어가면 자신이 일하는 마케팅 대행사 크리에이티브 플러스가 나온다. 중형 규모의 회사로 직원이 80명 정도 되고 나름 업계에서는 알려진 곳이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김 차장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42살의 김 차장은 항상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특히 민수를 대할 때는 더욱 그랬다. 민수야, 새해 복 많이 받아. 아, 차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5년 동안 반복해온 습관이었다. 김 차장은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올해는 정말 다를 거야. 회사 실적도 많이 좋아졌고 정규직 전환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거든. 민수의 얼굴이 순간 밝아졌다. 벌써 4번째 듣는 말이었지만 새해라서 그런지 더 희망적으로 들렸다. 정말요? 이번엔 진짜. 물론이지.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 부장님도 다 알고 계셔. 올해 평가만 잘 받으면 충분히 가능할 거야. 김 차장의 말에 민수는 가슴이 뛰었다. 이 부장은 회사의 실권자였다. 사장과 가까운 사이로 인사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 마음가짐이면 됐어. 아, 그런데 오늘부터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꽤 큰 건이야. 김 차장은 책상 위의 서류를 가리켰다. K뷰티 화장품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다. 와, K뷰티요? 정말 대형 클라이언트네요. 맞아.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너도. 김 차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저도요? 정규직 전환에 큰 플러스 요소가 될 거라는 뜻이지. 이번 기회 꼭 잡아야 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지난 4년 동안 똑같은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2020년 첫 입사 때도 1년만 열심히 하면 정규직이라고 했다. 2021년에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니까 조금만 덜하고 했다. 2022년에는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이라고 했고 작년에는 올해는 정말 확실하다고 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똑같았다. 계약 연장. 걱정하지 마, 민수야. 이번엔 정말 다를 거야. 김 차장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다. 네, 차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K뷰티 자료부터 정리해줘. 오후에 킥오프 미팅이 있거든. 민수는 자료를 받아들고 자신의 자리로 갔다. 사무실 구석에 있는 작은 책상이었다. 정규직들은 모두 창가 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계약직들은 복도 쪽에 몰려 있었다. 최 대리가 다가와서 속삭였다. 또 정규직 얘기 나왔어? 최 대리는 민수보다 2살 많지만 입사는 같은 해에 했다. 다만 그는 2년 만에 정규직이 되었다. 응, 이번엔 정말 다를 것 같은데? 민수야, 그 말 벌써 몇 번째야? 그래도 이번엔 K뷰티 같은 대형 프로젝트니까. 최 대리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순진해. 그래도 뭐 열심히 해봐. 혹시 모르잖아. 민수는 서류를 펼치며 마음을 다잡았다. 올해는 정말 다를 거라고 다시 한번 자신에게 다짐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 차장이 다가왔다. 민수야, 미안한데 K뷰티 담당자한테 인사차 점심 같이 할 수 있을까? 신입사원이 아니라 너 같은 베테랑이 있어야 든든하거든. 민수는 기분이 좋았다. 베테랑이라는 말이 특히 그랬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막상 점심자리에서 민수는 주로 듣기만 했다. 김 차장과 클라이언트 담당자가 대화를 주도했고 민수는 가끔 고개만 끄덕였다. 이렇게 경험 많은 직원이 계시니까 든든하겠어요. 클라이언트 담당자의 말에 김 차장이 답했다. 민수 씨는 우리 팀의 핵심 멤버죠. 정말 실력 있어요. 민수는 뿌듯했다. 인정받는다는 기분이었다. 오후 킥오프 미팅에서 프로젝트 개요가 발표되었다. K뷰티의 신제품 론칭 캠페인이었다. 총 광고비가 100억 원 규모이고 크리에이티브 플러스가 받는 대행사 수수료는 10억 원이었다.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올해 큰 건수 중 하나가 될 거야. 이 부장의 말에 모든 직원들이 긴장했다. 48살의 이 부장은 언제나 무표정했다.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회사 연 순매출이 100억 정도인데 10억짜리 프로젝트는 정말 큰 건이었다. 특히 기획팀에서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주길 바라. 민수 씨도 열심히 해주고. 이 부장이 민수를 언급하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민수는 얼굴이 빨개졌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수는 자료 정리를 시작했다. 다른 정규직들은 하나둘 퇴근 준비를 했지만 민수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민수야,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마. 내일도 있잖아. 김 차장의 배려 섞인 말에 민수가 답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역시 우리 민수야. 성실하긴. 김 차장도 퇴근하고 사무실에는 민수 혼자 남았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희망으로 가득했다. 이번엔 정말 다를 거야.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정규직은 확실하겠지. 민수는 야근을 하며 계획서를 작성했다.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자신이 대견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갔다. 구로구의 작은 원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해 보였다. 마치 곧 이사를 갈 것처럼. 올해는 정말 정규직이 될 거야. 민수는 침대에 누우며 혼잣말을 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확신이 든다고 생각했다. 1월 둘째 주 월요일 아침 민수의 알람이 오전 6시에 울렸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설정한 것이었다. K뷰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서둘러 씻고 나와 토스트 한 조각으로 아침을 때우고 집을 나섰다.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 지역까지 가는 동안 민수는 어젯밤에 정리해둔 메모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K뷰티 시장조사, PPT 자료 보완, SNS 콘텐츠 기획 등등.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렸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오전 8시. 평소보다 20분 일찍 왔지만 이미 김 차장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민수야, 일찍 왔네.
역시 우리 에이스답게. 김 차장의 인사에 민수는 어색하게 웃었다. 에이스라는 말이 칭찬인지 비꼬는 건지 구분이 안 됐다. 네, 차장님. 오늘 할 일이 많아서요. 맞아. 오늘부터 진짜 바빠질 거야. K뷰티 담당자들이 오후 2시에 온다고 했거든. 그 전에 미팅 자료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 김 차장은 민수에게 두꺼운 파일을 건넸다. 어제 받았던 자료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다. 이게 K뷰티에서 추가로 요청한 자료들이야. 경쟁사 분석은 물론이고 타겟 고객 분석, 매체 전략, 크리에이티브 방향성까지 다 들어가 있어. 민수는 파일을 받아들고 훑어봤다. 대충 봐도 하루 종일 걸릴 분량이었다. 오늘 안에 다 준비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겠지? 네가 5년차 베테랑이잖아. 그리고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 마. 혼자 하는 건 아니라는 말에 민수는 안도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오전 9시가 다가오자 정규직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했다. 박 과장이 민수 앞을 지나가며 말했다. 민수 씨, K뷰티 자료 준비 어때요? 제가 검토해 드려야 하니까 11시까지는 초안 완성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뒤로 신대리가 다가왔다. 민수 씨, 죄송한데 PPT 템플릿 새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어제 템플릿은 좀 촌스럽다고 이 부장님이 말씀하셔서. 네. 어떤 스타일로 바꿔드릴까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깔끔하고 모던하게요. 레퍼런스는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어제 밤까지 작업했던 PPT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오전 10시 민수는 컴퓨터 앞에서 정신없이 작업하고 있었다. 한 손으로는 마우스를 클릭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키보드를 두드렸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창이 동시에 열려 있었다. 엑셀로 데이터를 정리하고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만들고 인터넷 브라우저로 경쟁사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다. 민수야, 커피 한 잔 마셔. 최 대리가 종이컵을 들고 다가왔다. 최 대리는 운영팀 소속으로 민수와는 입사 동기였지만 2년 만에 정규직이 된 케이스였다. 고마워. 정말 필요했어. 많이 바빠 보이네. 괜찮아? 응, 뭐. 할만해. 오늘 K뷰티 미팅이 있어서. 최 대리는 민수의 컴퓨터 화면을 힐끗 봤다. 복잡한 차트와 그래프들이 가득했다. 와, 이거 다 너 혼자 만든 거야? 응. 시장 점유율 분석이랑 소비자 트렌드 조사 결과야. 언제 이런 걸 다 조사했어? 어젯밤에. 집에 가서도 좀 더 하고. 최 대리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민수야, 이거 다른 직원들은 뭐 하고 있어? 너 혼자 이런 걸 다 준비하는 게 맞나? 민수는 주변을 둘러봤다. 마케팅팀 정규직 직원들은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김 차장은 전화 통화 중이었고 박 과장은 다른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신대리는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도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 조금만 더 버템다. 너 진짜 너무 순진해. 그런 말 몇 번이나 들었는데. 최 대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 차장이 다가왔다. 민수야, 미팅 자료 어떻게 되고 있어? 거의 다 됐습니다. 30분 후면 완성될 것 같아요. 좋아. 그럼 인쇄도 미리 해놔. 30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김 차장이 자리를 떠나자 최 대리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운영팀이라 마케팅 쪽은 도와줄 수도 없고 답답하네. 민수는 대답 대신 작업을 계속했다. 마음속으로는 최 대리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었다. 그래도 운영팀은 어때? 정규직 되고 나서
달라진 게 있어? 확실히 다르지. 월급도 오르고 뭔가 소속감도 생기고 너도 빨리 정규직 돼야 할 텐데. 최 대리의 말에 민수는 더욱 간절해졌다. 정규직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오전 11시 드디어 첫 번째 자료가 완성됐다. 민수는 박 과장에게 검토를 받으러 갔다. 박 과장님, 검토 부탁드립니다. 박 과장은 자료를 훑어보더니 얼굴을 찡그렸다. 전체적으로는 괜찮은데 몇 가지 수정할 게 있어요. 민수의 가슴이 철렁했다. 어떤 부분이요? 경쟁사 분석 부분에서 해외 브랜드들도 추가해 주세요. 샤넬, 디올, 랑콤 이런 브랜드들 말이에요. 네. 언제까지 드리면 될까요? 미팅이 2시니까 1시까지는 완성해 주세요. 박 과장은 당연하다는 듯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민수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해외 브랜드 분석을 추가하려면 최소 2시간은 걸릴 텐데 주어진 시간은 2시간뿐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민수는 자리를 뜰 수 없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점심을 먹으러 나갔지만 민수만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으로 간단히 점심을 때우고 다시 작업을 계속했다. 민수야, 혼자 점심 먹어? 운영팀 사무실에서 나온 최 대리가 물었다. 응, 자료 수정해야 해서. 이런 날이 얼마나 돼? 이번 달 들어서는 거의 매일. 최 대리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우리 운영팀도 바쁘긴 하지만 점심시간은 꼭 챙겨 먹거든. 너무 무리하지 마. 고마워.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민수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지난 5년 동안 이번만이라고 말한 적이 몇 번인지 모르겠다. 오후 1시 간신히 수정 작업을 마쳤다. 30부 인쇄도 완료하고 회의실 준비까지 마쳤다. 미팅 30분 전이었지만 민수는 이미 지쳐 있었다. 민수야, 수고했어. 자료 잘 나왔네. 김 차장이 완성된 자료를 보며 만족스러워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미안한데 회의실에 물이랑 커피도 준비해놔. 클라이언트 분들 오시면 좋은 인상 줘야 하거든. 또 다른 업무가 추가됐다. 민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회의 중에 메모도 좀 해줘. 나중에 보고서 쓸 때 필요하거든. 마케터인지 비서인지 구분이 안 되는 순간이었다. 오후 2시 K뷰티 미팅이 시작됐다.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마케팅 이사와 브랜드 매니저 2명이 왔다. 크리에이티브 플러스에서는 이 부장, 김 차장, 박 과장, 그리고 민수가 참석했다. 안녕하세요. K뷰티에서 왔습니다. 마케팅 이사의 인사에 이 부장이 답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김 차장이 맡았다. 민수가 밤새 준비한 자료들을 김 차장이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민수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이번 K뷰티 신제품의 주요 타겟은 25세에서 35세 사이의 직장 여성입니다. 김 차장의 설명이 이어졌다. 화면에는 민수가 조사한 상세한 타겟 분석 자료가 나타났다. 특히 이 연령대 여성들의 화장품 구매 패턴을 보면 브랜드 신뢰도와 성분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K뷰티 마케팅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분석이 정말 체계적이네요. 이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하신 건가요? 제가 직접 관리하면서 팀원들과 함께 수집하고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정말 전문적이네요. K뷰티 브랜드 매니저의 칭찬에 민수는 뿌듯하면서도 씁쓸했다. 자신이 한 일인데 김 차장이 공로를 가져가는 느낌이었다. 그럼 구체적인 캠페인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이때 김 차장이 민수에게 눈짓했다. 민수 씨가 캠페인 전략 설명해 드릴게요. 갑작스럽게 발표를 시키는 김 차장에게 민수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 네, 저희가 제안하는 캠페인 컨셉은 진짜 나를 찾다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다. 요즘 2030 여성들은 타인의 시선보다는 자신만의 개성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가식 없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 관심 있게 들었다. 매체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TV 광고 40%, 디지털 광고 50%, 5개 광고 10%로 배분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광고에서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중심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민수의 설명이 끝나자 K뷰티 마케팅 이사가 박수를 쳤다. 정말 잘 준비해 오셨네요. 특히 타겟 분석과 매체 전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부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저희 팀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팀을 이끌면서 꼼꼼히 관리한 결과입니다. 김 차장의 자랑에 클라이언트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미팅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클라이언트들이 돌아가고 나서 이 부장이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다. 잘했어, 다들. 이번 프로젝트 따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클라이언트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민수 씨도 고생했고요. 김 차장의 말에 이 부장이 민수를 바라봤다. 마케터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해줘. 칭찬인지 당부인지 애매한 말에 민수는 어색하게 웃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정규직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 준비를 했다. 하지만 민수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수야, 오늘 미팅 결과 보고서 좀 작성해줘. 내일 아침 일찍 이 부장님께 드려야 하거든. 김 차장의 요청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SNS도 신경 써줘. 요즘 포스팅이 뜸하다고 이 부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 회사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 관리까지 민수의 업무가 됐다. 어떤 내용으로 올리면 될까요? 회사 소개나 프로젝트 성과 같은 거. 네가 알아서 기획해봐. 일주일에 3-4번 정도는 올려야 할 것 같아. 김 차장도 퇴근하고 나자 사무실에는 몇 명의 계약직 직원들만 남았다. 모두 야근하는 사람들이었다. 정규직들은 이미 모두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다. 운영팀도 정시에 퇴근하는 분위기였는지 최 대리가 민수에게 인사차 다가왔다. 민수야, 나 먼저 가볼게. 너는 언제까지 있을 거야? 글쎄, 10시는 넘을 것 같아. 보고서 쓰고 SNS 콘텐츠도 만들어야 해서. 매일 이런 식으로 야근하면 몸이 남아나겠어? 진짜 걱정된다. 최 대리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민수는 고마웠다. 괜찮아.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또 그 소리네. 민수야, 솔직히 말해볼게. 최 대리가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정규직 된 지 3년 됐는데 그동안 너 같은 계약직 직원 몇 명 봤어. 모두 너처럼 열심히 했지만 정규직 된 사람은 거의 없었어. 충격적인 말이었다. 그럼 나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계속 미루는 거지. 너를 정규직으로 만들면 더 많은 돈을 줘야 하잖아. 지금처럼 계약직으로 부려먹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고. 최 대리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이 없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올해는 다를 것 같은데. 매년 그런 말 하지 않았어? 2021년에도, 2022년에도, 작년에도.
그리고 너 지금 몇 개 업무 담당하고 있어? 민수는 손가락으로 세어봤다. 마케팅 기획, 자료 제작, 미팅 진행 보조, 보고서 작성, SNS 관리. 대충 5개? 이게 정상이야? 마케팅 기획, 자료 제작, 보고서 작성까지. 이거 정규직 2명이 해야 할 일이잖아. 최 대리의 지적이 맞았다. 민수 자신도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도 경험이 쌓이니까. 경험? 5년 동안 쌓은 경험이 지금 뭐가 됐어? 여전히 계약직이잖아. 최 대리의 직설적인 말에 민수는 답할 말이 없었다. 민수야, 이직도 한번 생각해봐. 너 정도 경험이면 다른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모셔갈 거야. 이직.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직을 생각해보게 됐다. 지금까지는 이 회사에서 정규직이 되는 것만 생각했는데. 아무튼 너무 무리하지 마. 나 먼저 갈게. 최 대리가 떠나고 나니 사무실이 더욱 적막해졌다. 민수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밤 10시 30분, 드디어 모든 작업을 끝냈다. 미팅 결과 보고서도 완성하고 회사 SNS에 올릴 콘텐츠도 일주일치를 미리 만들어 놨다. 내일 아침에 김 차장에게 보고하면 될 것이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민수는 뒤돌아봤다. 자신의 책상에만 불이 켜져 있었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다른 책상들은 모두 정리정돈되어 있었지만 민수 책상만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했다. 마케팅 분석부터 자료 제작, 미팅 진행, 보고서 작성, SNS 관리까지 정규직 직원 2~3명이 할 분량을 혼자 처리했다. 하지만 정작 미팅에서 인정받은 건 김 차장이었다. 민수가 밤새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면서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물론 마지막에 클라이언트들이 민수를 인정해 준 것은 다행이었지만 최 대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너를 정규직으로 만들면 더 많은 돈을 줘야 하니까 지금처럼 부려먹는 게 더 유리하다.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다. 민수는 계약직 월급으로 정규직 2~3명 몫의 일을 하고 있었다. 정말 이대로 계속 버텨야 할까? 처음으로 진지한 의문이 들었다. 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정규직 전환이라는 목표에 대해서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얼굴이 더욱 야위어 보였다. 아침에 나올 때보다 확실히 지쳐 보였다.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한 결과였다. 샤워를 하면서 민수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다. 클라이언트 앞에서 발표할 때의 긴장감, 자료가 인정받았을 때의 뿌듯함, 그리고 김 차장이 공로를 가져갔을 때의 씁쓸함까지. 하지만 무엇보다도 최 대리의 말이 가장 큰 충격이었다. 내년이면 정규직이 될 거야. 분명히. 민수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만큼의 확신이 없었다.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서도 한동안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도 또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보다 과연 이 길이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더 컸다. 다른 회사에서는 정말 정규직으로 뽑아줄까? 이직에 대한 생각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5년 동안 이 회사에서만 일했기 때문에 다른 곳이 어떨지 상상이 잘 안 됐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민수는 잠들 수 있었다. 꿈속에서는 정규직이 된 자신의 모습과 이직 면접을 보는 모습이 교차했다. 처음으로 꾸는 꿈이었다. 2월 첫째 주 K뷰티 계약이 확정되면서 민수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아침 7시 30분 출근, 밤 11시 퇴근이 당연해졌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오는 날이 많아졌다. 민수야,
K뷰티에서 브랜드 이미지 조사 자료 달라고 하는데 김 차장이 월요일 아침부터 민수를 찾았다. 브랜드 이미지 조사요? 그런 자료는 없는데요. 없으면 만들어야지. 설마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 언제까지요? 오늘 안으로. K뷰티 김 매니저가 급하다고 하더라고.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브랜드 이미지 조사라면 최소 일주일은 걸리는 작업인데 하루 만에 끝내라는 것이었다.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 뭐가 어려워? 인터넷에서 찾아서 정리하면 되잖아. 김 차장의 말에 민수는 어이가 없었다. 브랜드 이미지 조사를 인터넷 검색으로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오전 10시 민수는 컴퓨터 앞에서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냥 인터넷 자료를 짜깁기해서 보고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K뷰티에서 실망할 게 뻔했다. 차라리 내가 직접 조사해보자. 민수는 독창적인 방법을 생각해냈다. SNS에서 K뷰티와 경쟁 브랜드들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기로 한 것이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까지 샅샅이 뒤져서 데이터를 수집했다. 화장품 관련 해시태그를 추적하고 브랜드별 언급량과 감정 분석까지 했다. 점심시간에도 작업을 계속했다.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으면서도 한 손으로는 데이터를 정리했다. 저녁 7시 민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기존의 딱딱한 설문조사와는 완전히 다른 살아있는 소비자 반응 데이터였다. K뷰티에 대한 소비자들의 진짜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가성비는 좋은데 패키징이 아쉽다. 성분은 만족하지만 브랜드 이미지가 올드하다 같은 솔직한 의견들이었다. 완성됐습니다. 김 차장에게 자료를 제출하자 김 차장이 깜짝 놀랐다. 이거 뭐야? 진짜 조사한 거야? 네, SNS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시간 소비자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빅데이터라고? 그런 거 어떻게 했어? 김 차장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다. 민수가 설명해줘도 이해하지 못했다. 뭐 어쨌든 잘했네. 내일 K뷰티에 보내자. 다음 날 오전 K뷰티에서 전화가 왔다. 안녕하세요. 어제 보내주신 브랜드 이미지 분석 자료를 봤는데요. K뷰티 김 매니저의 목소리가 흥미로워 보였다. 어떠셨나요? 정말 놀랍네요. 이런 분석은 처음 봅니다. 특히 실시간 소비자 반응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민수는 뿌듯했다. 혹시 이 분석을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건지 궁금한데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 저희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김 차장에게 보고하자 김 차장도 놀란 표정이었다. K뷰티에서 직접 만나자고? 그럼 나도 같이 가야겠네. 오후 3시 K뷰티 본사에 도착했다. 김 매니저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안녕하세요. 어제 자료 정말 잘 봤습니다. 김 차장이 나서서 인사했다. 저는 크리에이티브 플러스 김 차장입니다. 아, 네. 그런데 실제로 분석을 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김 매니저가 민수를 바라봤다. 제가 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플러스 박민수입니다. 아, 박민수님.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셨어요? 민수가 자세히 설명했다. SNS 데이터 수집 방법부터 감정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들려줬다. 정말 대단하네요. 저희가 그동안 의뢰했던 다른 회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에요. 그때 K뷰티 대표가 들어왔다. 이분이 그 분석을 하신 분이군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수준의 분석이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김 차장이 신이 났다.
민수야, 정말 대박이다. K뷰티에서 완전히 만족했어. 이 부장도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잘했어. 김 차장이 정말 기획을 잘했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어? 이 부장의 칭찬에 김 차장이 답했다. 평소에 트렌드를 많이 연구하거든요. 요즘은 빅데이터 시대니까요. 민수는 옆에서 듣고만 있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김 차장의 공로로 돌려지는 것을 보면서 씁쓸한 기분이었다. 앞으로도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 많이 내줘. 우리 회사 차별화에 정말 중요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녁 시간 김 차장이 민수를 따로 불렀다. 민수야, 오늘 정말 고생했어. 아닙니다. 자네 덕분에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있어. 정말 고마워. 김 차장의 말에 민수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고맙다고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모든 공로를 자신이 가져갔다. 그런데 한 가지 말해둘 게 있어. 말씀하세요. 이런 성과가 있을 때마다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야. 특히 이번처럼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인정해주면 정말 큰 플러스 요소가 돼. 민수의 마음이 밝아졌다. 정말요? 물론이지. 상반기 인사평가에서 이런 성과들이 다 반영될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해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민수는 기분이 좋았다.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큰 성과를 낸 것도 뿌듯했고 정규직 전환에도 도움이 된다니 더욱 희망적이었다.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확인하니 K뷰티 김 매니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박민수님의 분석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을 직접 인정해주는 느낌이어서 더욱 기뻤다. 이번엔 정말 다를 것 같아. 민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을 넘어서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몰랐다. 회사 임원들의 회의실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것을. 김 차장이 요즘 좋은 성과를 내고 있네. 맞습니다. 이번 빅데이터 분석도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승진을 고려해봐야겠어. 이런 인재는 놓치면 안 되지. 김 차장의 승진은 논의되고 있었지만 정작 모든 아이디어를 낸 민수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민수는 여전히 김 차장 밑에서 일 잘하는 계약직으로만 인식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어느 때보다 일찍 출근했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머릿속에 가득했다. 어제의 성공을 바탕으로 더 체계적인 분석 시스템을 만들 생각이었다. 민수야, 일찍 왔네. 김 차장이 평소보다 기분 좋은 표정으로 출근했다. 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서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래, 어떤 아이디어인데? 민수가 자세히 설명했다. 브랜드별 맞춤형 분석 시스템, 경쟁사 동향 자동 추적 시스템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었다. 오, 좋은데? 이거 다른 클라이언트들한테도 제안해 볼 만하네. 김 차장이 관심을 보였다. 정리해서 제안서로 만들어 볼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이런 게 바로 우리 회사만의 차별화가 될 수 있어. 오후에 김 차장이 이 부장에게 보고하러 갔다. 민수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 김 차장이 요즘 정말 창의적이야. 이 부장의 말이 사무실까지 들렸다. 민수는 또 한 번 씁쓸함을 느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다. 결과적으로 내가 정규직만 되면 되는 거야. 민수는 자신을 다독였다. 지금 당장 공로를 인정받지 못해도 정규직이 되고 나서 실력을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했다. 일주일 후 K뷰티에서 정말로 추가 의뢰가 들어왔다.
민수의 분석 방식을 활용한 경쟁사 모니터링 프로젝트였다. 민수야, K뷰티에서 또 연락이 왔어. 네가 했던 그 분석 방식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해달라고 하더라고. 김 차장이 신이 나서 말했다. 정말요? 좋은 소식이네요. 이번엔 월 단위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해. 할 수 있겠어? 네, 물론입니다. 민수는 기뻤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저녁 시간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도 민수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새로운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체적인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민수는 집으로 향했다. 지친 몸이었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인정받고 새로운 사업 기회도 생기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까지 높아졌으니까 올해는 정말 다를 거야. 민수는 지하철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번만큼은 정말 확신이 들었다. 6월 둘째 주 상반기 정규직 전환 공고가 떴다. 민수는 지난 5개월간의 성과를 정리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K뷰티 프로젝트 성공, 혁신적인 SNS 분석 방법 개발, 추가 프로젝트 수주까지. 이 정도면 정규직 전환이 확실할 것 같았다. 민수야, 정규직 전환 지원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김 차장이 민수 자리로 다가왔다. 거의 완성됐습니다. 올해 들어서의 프로젝트 성과와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까지 정리했어요. 좋아. 그런데 한 가지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어. 김 차장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지원서에서는 개인적인 성과보다는 팀 전체의 협업 능력을 더 강조하는 게 좋을 거야. 민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팀워크 말씀이시는 거죠? 맞아. 아무리 개인 실력이 뛰어나도 팀과 잘 어울리지 못하면 정규직 전환이 어려워. 회사에서는 조화를 이루면서 일하는 사람을 선호하거든. 은근한 견제였다. 민수가 자신의 개인적인 성과를 너무 강조할까봐 미리 선을 그어놓는 것 같았다. 네, 알겠습니다. 팀 기여도를 중심으로 작성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현명한 판단이야. 민수는 지원서를 수정했다. 자신이 혼자 개발한 SNS 분석 방법을 팀과의 협력을 통해 완성한 프로젝트로 표현했고, K뷰티의 개인적인 칭찬들도 팀 전체에 대한 인정으로 바꿨었다. 일주일 후 상반기 인사 발표가 있었다. 이 부장이 전 직원을 모아놓고 결과를 발표했다. 올 상반기 우리 회사는 정말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 부장의 말에 모든 직원들이 주목했다. 특히 K뷰티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사례였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끈 김 차장의 뛰어난 기획력과 혁신적 아이디어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김 차장이 겸손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특히 SNS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자 분석 방법은 업계에서도 주목받을 만한 성과였죠. 민수가 개발한 분석 방법이었지만 모든 공로는 김 차장에게 돌려지고 있었다. 이런 혁신적 아이디어로 회사에 큰 기여를 한 김 차장을 부장으로 승진 발령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김 차장이 일어나서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혼자 한 일이 아니라 팀 전체의 노력이었습니다. 말로는 팀 전체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차례였다. 이번 상반기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운영팀 정민호, 디자인팀 이상윤, 총 2명입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자신의 이름이 없었다. 마케팅팀은 이번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니
하반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검토였다. 민수는 허탈감에 빠졌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흩어진 후 민수는 자리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5년 동안 들어온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올해는 확실하다.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정규직 전환의 큰 플러스 요소. 모든 것이 공허한 말이었다. 민수야. 새롭게 부장이 된 김 부장이 다가왔다. 축하드립니다, 부장님. 고마워. 그런데 너 표정이 좀 어두운데 괜찮아? 아, 네. 괜찮습니다. 이번에 정규직 전환이 안 돼서 실망스럽겠지만 하반기에는 정말 가능성이 높아. 이번에 내가 부장이 됐으니까 더 힘을 실어줄 수 있고. 또 같은 말이었다. 민수는 이제 그 말들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다음 주에 업계 컨퍼런스가 있거든. 우리 회사 대표로 K뷰티 프로젝트 성공 사례를 발표하게 됐어. 민수의 관심이 집중됐다. 컨퍼런스요? 응. 마케팅 업계에서 꽤 큰 행사야. 여기서 좋은 발표를 하면 우리 회사 인지도가 크게 올라갈 거고. 그럼 제가 발표를 하는 건가요? 김 부장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할 거야. 하지만 발표 자료는 네가 준비해줘. 네가 실제 작업을 했으니까 가장 자세히 알잖아. 또 다시 민수는 뒤에서 자료만 준비하고 발표는 다른 사람이 하는 상황이었다. SNS 분석 방법부터 결과 해석까지 모든 내용을 상세히 담아줘. 이번 발표가 성공하면 정말 큰 화제가 될 거야. 민수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자신이 개발한 방법론이 업계에 알려지는 것은 기뻤지만 정작 자신의 이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었다. 일주일 동안 민수는 발표 자료 준비에 매달렸다. 자신이 개발한 분석 방법에 모든 노하우를 담았다. 데이터 수집 방법부터 시각화 기법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빠짐없이 정리했다. 정말 잘 만들었네. 이 정도면 컨퍼런스에서 화제가 될 것 같아. 김 부장이 완성된 자료를 보며 만족해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수정해줘. 어떤 부분인가요? 여기 분석 방법 소개 부분에서 개발자 박민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크리에이티브 플러스 마케팅 팀으로 바꿔줘. 민수의 마음이 철렁했다. 제 이름을 빼달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게 아니라 개인보다는 팀 차원에서 개발한 거로 표현하는 게 좋겠어. 회사 이미지에도 더 도움이 되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민수야, 이해해줘. 대외적으로는 회사 차원의 성과로 어필하는 게 더 효과적이야. 너도 회사 직원이니까 결국 내 성과이기도 하고. 억지스러운 논리였다.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또 하나. 김 부장이 자료를 넘기며 계속 말했다. 이 핵심 아이디어 부분도 좀 수정해야겠어. 혁신적인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방법론을 발전시킨 개선된 방식으로 바꿔줘. 왜요? 너무 혁신적인 것처럼 보이면 허풍처럼 들릴 수 있어. 겸손하게 표현하는 게 더 신뢰를 줄 수 있거든. 민수는 어이가 없었다.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평범한 개선책 정도로 축소시키려는 것이었다. 부장님, 그런데 이건 정말 새로운 방법이에요. 기존에는 아무도. 민수야, 나도 그게 새로운 건 알아. 하지만 비즈니스에서는 표현이 중요해. 너무 과장되게 보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 결국 민수는 자료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이름은 사라지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평범한 개선책으로 격화됐다. 컨퍼런스 당일 민수는 참석하지 못했다. 김 부장이 사무실 업무가 있다며 참석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발표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김 부장이 무대에 서서
민수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발표하고 있었다. 저희 크리에이티브 플러스 마케팅 팀에서 개발한 이 분석 방법론은 청중들이 감탄하며 들었다. 발표가 끝나고 김 부장은 영웅이 되어 돌아왔다. 이 부장이 극찬했다. 정말 대단했어. 컨퍼런스 반응이 폭발적이더라.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벌써 4군데 회사에서 컨설팅 문의가 들어왔어. 이 방법론을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해달라고. 민수의 아이디어가 새로운 수익원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성과는 모두 김 부장의 것이었다. 저녁 시간 김 부장이 민수를 따로 불렀다. 민수야, 네가 준비한 자료 덕분에 발표가 성공했어. 정말 고마워. 그런데 부장님, 민수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제가 개발한 방법인데 제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 같아서. 김 부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민수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회사 일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팀워크의 결과야. 하지만 실제로는 실제로 뭐? 너 혼자 한 거라고 생각해? 김 부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회사 시간에 한 일이잖아. 그럼 그 결과도 회사 것이고, 개인적인 공로를 인정받고 싶으면 창업을 하던지.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5년 동안 참아온 감정들이 북받쳐 올랐다. 그게 정말 제 아이디어였는데. 내 아이디어? 회사 컴퓨터로 회사 시간에 만든 건데 뭐가 내 거야? 김 부장의 말에 민수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이런 생각하지 마. 팀워크를 해치는 발언이야. 하반기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도 이런 태도는 절대 도움 안 돼. 결국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한 협박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 수 없었다. 5년 동안 쌓아온 모든 성과들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았다. 정말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할까? 처음으로 진지하게 포기를 생각해봤다. 정규직 전환이라는 꿈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늦게 출근했다.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 민수야, 어제 좀 감정적으로 말했나? 미안해. 김 부장이 다가와서 사과했다. 어제 너무 심하게 했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았다. 아닙니다. 그래도 기분 상했을 텐데. 내가 원래 직설적이긴 하지만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한 하반기 정규직 전환 건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게. 내가 부장이 됐으니까 발언권도 생겼고 또 다른 당근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그 말이 달콤하게 들리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민수는 혼자 밖으로 나왔다. 회사 근처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게 내가 원하던 인생일까? 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목표에 대해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다. 정규직이 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이런 식으로 계속 착취당하면서까지 얻을 가치가 있는 걸까? 휴대폰을 꺼내 구인구직 앱을 열어봤다. 마케터 경력직 채용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봤다.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경력직 마케터를 찾고 있었다. 정말 이직을 생각해봐야 할 시점인가? 민수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이직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희망 고문에 시달리고 싶지 않았다. 7월 셋째 주 민수는 이직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회사들을 알아보며 이력서를 조용히 수정해왔다. 5년간의 경력을 정리하면서 깨달은 것은 자신이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해왔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일상은 계속됐다. 김 부장은 컨퍼런스 성공 이후 더욱 바빠졌고 그에 따라 민수의 업무량도 늘어났다. 민수야,
이번 주에 새로운 클라이언트 미팅이 3개나 있어. 김 부장이 월요일 아침부터 민수를 불렀다. 3개요? 응. 컨퍼런스 이후로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모두 우리가 개발한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고 싶어 한다고. 우리가 개발한이라는 표현에 민수는 씁쓸했다. 하지만 이제는 반박하지 않았다. 어떤 회사들인가요? 뷰티 브랜드 2곳이랑 식품회사 하나. 모두 중견기업들이야. 잘하면 큰 계약이 될 수도 있어. 김 부장의 눈이 반짝였다. 미팅 자료는 제가 준비하면 되나요? 그래, 네가 가장 잘 알잖아. 우리 분석 방법의 차별점을 강조해서 만들어줘. 우리 분석 방법이라는 말에 또 한 번 민수는 마음이 쓸렸지만 참았다. 그 주 내내 민수는 미팅 자료 준비에 매달렸다. 세 회사 각각의 특성에 맞춰 맞춤형 제안서를 만들어야 했다.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했다. 목요일 저녁 마지막 제안서를 완성하고 김 부장에게 보고했다. 정말 잘 만들었네. 이 정도면 계약은 확실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지쳐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매일 이런 식으로 착취당하면서 살아야 하나 싶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안녕하세요. 박민수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브랜드 이노베이션 김현희 과장입니다. 브랜드 이노베이션은 업계에서 유명한 중견 마케팅 회사였다. 크리에이티브 플러스보다 규모도 크고 대우도 좋다고 알려져 있었다. 어떻게 제 연락처를? 최근에 업계 컨퍼런스에서 발표하신 SNS 분석 방법론을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민수는 당황했다. 컨퍼런스에서는 김 부장이 발표했는데, 아, 그건 저희 부장님이 발표하신 건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실제 개발자가 박민수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민수는 놀랐다. 자신의 이름이 익명으로라도 업계에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혹시 저희와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실까요? 좋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민수의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진짜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았다. 네, 언제든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 주 화요일 오후 7시에 강남역 근처에서 만날까요? 퇴근 시간 이후라 괜찮으실 것 같아서요. 다음 주 화요일 민수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회사에서 먼저 연락을 준 것이었다. 김현희 과장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다. 29살이라고 했지만 민수보다 더 당당해 보였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박민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저에 대해서요? K뷰티 프로젝트 담당자인 김 매니저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거든요. 민수님이 얼마나 실력이 뛰어난지 많이 들었어요. 민수는 뜻밖이었다. K뷰티의 김 매니저가 자신을 좋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특히 SNS 분석 방법론은 정말 혁신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인재를 모시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혁신적이라고요? 네. 업계에서는 이미 화제예요. 다들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민수는 기분이 좋았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제대로 평가받고 있었던 것이다. 저희 브랜드 이노베이션에서는 이런 분석 방법론을 체계화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로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실제 개발자인 민수님 같은 분이 필요하거든요. 새로운 사업 모델이요? 네. 데이터 분석 전문팀을 만들어서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민수님이 팀장으로 와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팀장이라는 말에 민수는 깜짝 놀랐다. 팀장이요? 저는 아직 계약직인데. 경력과 실력을 보면 충분히 팀장감이에요.
저희는 능력 위주로 평가하거든요. 김 과장이 구체적인 조건을 설명했다. 과장급 연봉으로 시작하시면 되고 당연히 정규직이고요. 팀원 3명을 배정해서 민수님이 직접 관리하시면 됩니다. 민수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과장급 연봉의 팀장 직급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민수님이 개발한 방법론에 대한 정당한 크레딧을 드린다는 거예요. 대외적으로도 민수님이 개발자라고 명시하고요. 이 말에 민수는 감동했다. 5년 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것들이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어떠세요? 관심 있으시면 내일이라도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가보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민수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다. 드디어 진짜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다. 다음 날 민수는 평소와 다르게 일찍 출근했다. 오늘 브랜드 이노베이션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일을 미리 정리해두고 싶었다. 민수야,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 김 부장이 민수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아,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민수는 아직 이직 계획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오후 5시 민수는 조기 퇴근한다고 하고 브랜드 이노베이션으로 향했다. 브랜드 이노베이션의 사무실은 크리에이티브 플러스보다 훨씬 컸다. 직원만 200명이 넘는다고 했다. 시설도 현대적이고 분위기도 자유로웠다. 어서 오세요. 사무실 구경부터 해보실래요? 김 과장이 민수를 안내했다. 데이터 분석팀이 새로 생긴다면 일하게 될 공간도 보여주었다. 여기가 민수님 팀이 사용할 공간이에요. 최신 장비로 다 세팅해드릴 예정이고요. 민수는 감탄했다. 개인 사무실까지 제공된다고 했다. 그리고 이분이 저희 대표님이세요. 브랜드 이노베이션 대표가 나타났다.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다. 박민수님이시군요.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K뷰티 김 매니저로부터 민수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실력이 뛰어나시다면서요? 대표까지 자신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민수는 놀랐다. 저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인재예요. 꼭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까지 들었다. 과장급 연봉, 팀장 직급, 정규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정당한 인정이었다. 언제쯤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이죠. 충분히 고민해 보세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민수는 확신했다. 더 이상 크리에이티브 플러스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일주일 동안 민수는 많은 고민을 했다. 5년 동안 다닌 회사를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결론은 뻔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민수는 사직서를 작성했다. 간담 명료했다. 5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합니다. 김 부장 사무실로 들어갔다. 부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응, 뭔데? 민수는 사직서를 내밀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김 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뭐? 갑자기 왜?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뭔데? 무슨 일 있었어? 김 부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다른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회사? 어디?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 부장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야, 박민수. 5년 동안 우리가 널 키워줬는데 이게 뭐야?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다른 길?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김 부장의 말투가 거칠어졌다. 우리 회사 아니면 네가 어디 가서 제대로 대접받겠어? 계약직 주제에. 민수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계약직 주제라고 하셨나요? 그래, 계약직이 뭘 안다고. 우리가 이끌어주니까 따라온 거지. 5년 동안 제가 한 일들을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네가 한 일? 회사에서 시킨 일 한 거잖아. 김 부장과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럼 SNS 분석 방법론도 회사에서 시킨 거였나요? 당연하지. 회사 프로젝트니까. 제가 개발한 건데 왜 부장님이 발표를 하셨죠? 회사 대표로 한 거잖아. 민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 당장 그만두고 싶지만 절차상 한 달 후에 퇴직하겠습니다. 야, 박민수. 하지만 민수는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다. 소문은 금세 퍼졌다. 오후가 되자 회사 전체가 민수의 사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진짜 그만둬? 운영팀 최대리가 다가왔다. 응. 어디로 가는데? 좋은 곳으로. 최대리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어. 진짜 잘한 결정이야. 고마워. 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제대로 대접받는 곳에서 일해. 이 부장도 민수를 불렀다. 민수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될까?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조건이 문제라면 협의할 수 있어. 정규직 전환도 당장 해줄 수 있고 5년 동안 들고 싶었던 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늦었다. 감사하지만 이미 다른 곳으로 정했습니다. 어디야?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을 준다고? 네. 이 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배은망덕한 놈. 우리가 5년 동안 키워줬는데 민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한 달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 민수는 묵묵히 일을 정리했다. 자신이 담당했던 모든 프로젝트의 자료를 정리하고 후임자에게 넘겨주었다. 김 부장은 끝까지 민수를 달래려 했다. 야, 진짜 후회할 거야. 여기서 5년 동안 쌓은 걸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한다고?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마지막 출근 날 민수는 책상을 정리했다. 5년 동안 사용했던 자리였다. 많은 추억이 있었지만 아쉬움보다는 홀가분함이 더 컸다. 민수야, 연락하고 지내자. 몇몇 동료들이 인사를 건넸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6시 드디어 크리에이티브 플러스에서의 마지막 퇴근이었다. 민수는 뒤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다. 5년간의 계약직 생활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8월 첫째 주 월요일, 민수는 새로운 출근길에 올랐다.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브랜드 이노베이션은 압구정동에 위치해 있었고 크리에이티브 플러스보다 훨씬 좋은 입지였다. 민수님, 어서 오세요. 1층 로비에서 김현희 과장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자 넓은 사무 공간이 펼쳐졌다. 최신형 컴퓨터들과 개별 사무실까지 갖춰져 있었다. 이쪽이 민수님 개인 사무실이에요. 유리로 된 개별 사무실이었다. 크리에이티브 플러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대우였다. 박미영 대표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며 명함을 건넸다. 명함에는 데이터 분석팀 팀장 박민수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와, 제 이름이 팀장으로 들어가 있네요. 당연하죠. 민수님은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니까요. 민수는 명함을 받아들고 감격했다. 5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팀원 소개도 받았다. 데이터 분석 담당 이수진 대리, 통계 담당 정현우 사원, 개발 담당 최영준 대리 3명이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민수 과장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좋은 팀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팀장님, 저희도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SNS 분석 방법론 정말 혁신적이더라고요.
이수진의 말에 민수는 뿌듯했다. 드디어 자신의 아이디어가 제대로 평가받고 있었다. 첫 주는 회사 적응과 팀 빌딩 시간이었다. 가장 놀라운 건 업무 문화였다. 보통 몇 시에 퇴근하세요? 6시 반이나 7시요. 특별한 일 없으면 야근은 거의 안 해요. 민수는 놀랐다. 크리에이티브 플러스에서는 밤 10시 야근이 일상이었는데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중요한 거지. 시간 때우는 건 의미 없다고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정말 다른 세상이었다. 둘째 주에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배정됐다. 중견 화장품 회사의 브랜드 모니터링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민수님이 개발한 SNS 분석 방법론을 본격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클라이언트에서도 민수님의 방법론을 지정해서 의뢰한 건이에요. 박 대표의 말에 민수는 기분이 좋았다. 자신의 이름으로 프로젝트가 의뢰된 것이었다. 민수는 팀원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했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려 협업할 수 있었다. 개발 전문가 최영준이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줬고 통계 전문가 정현우가 분석의 신뢰도를 높여줬다. 2주 후 클라이언트에게 결과를 발표했다. 민수가 직접 발표를 했다. 정말 놀랍네요. 이런 수준의 분석은 처음 봅니다. 특히 실시간 감정 변화 추이 분석이 인상적이에요. 화장품 회사 마케팅 이사가 감탄했다.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시스템화해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나자 박 대표가 민수를 불렀다. 정말 훌륭했어요. 앞으로 더 큰 프로젝트도 맡겨볼 생각이에요. 그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K뷰티의 김 매니저였다. 민수님, 브랜드 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 중인데 꼭 민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요. 총 예산이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민수는 놀랐다. 꽤 큰 규모의 프로젝트였다. 민수님이 계신 브랜드 이노베이션으로 의뢰하는 거죠. K뷰티에서 자신을 직접 찾아서 의뢰하는 것이었다. 다음 주 미팅을 잡고 전화를 끊었다. 월요일 박 대표에게 K뷰티 프로젝트에 대해 보고했다. 20억 규모라고요? 정말 대단한데요. 민수님 개인을 지정해서 의뢰한 건가요? 네, K뷰티 담당자가 저를 직접 찾아서 연락 주셨어요. 역시 실력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 인정받는군요. 화요일 K뷰티와의 미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고 계약도 성사됐다. 민수의 첫 번째 대형 프로젝트였다. 그 과정에서 크리에이티브 플러스 소식도 들렸다. 최대리로부터 온 전화였다. 민수야, 너 떠나고 나서 여기 완전 난리야. 왜? K뷰티에서 재계약 안 한다고 연락 왔어. 그래서 김 부장이랑 이 부장이 완전 패닉 상태야. 민수는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다. 그리고 컨퍼런스에서 김 부장이 발표한 그 방법론 때문에 다른 회사들에서 문의가 들어왔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 해주고 있어. 너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잖아. 전화를 끊고 민수는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다. 한 달 후 K뷰티 프로젝트 첫 번째 결과물을 완성했다. 팀원들과 함께 작업한 덕분에 훨씬 완성도 높은 결과가 나왔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수준의 분석은 해외 컨설팅 펌에서나 볼 수 있는 건데 국내에서도 이런 게 가능하다니. K뷰티 대표가 직접 참석해서 극찬했다. 박민수 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앞으로 저희 모든 마케팅 분석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발표가 끝나고 브랜드 이노베이션으로 돌아오자 박 대표가 기뻐했다. 정말 대성공이네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또 있어요. 어떤 소식인가요? K뷰티 소개로 다른 대기업들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모두 민수님 팀을 지정해서 의뢰하는 거예요. 벌써 자신의 이름이 업계에 알려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팀원들과 축하 회식을 했다. 업계에서 박민수 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대요. 이수진의 말에 민수는 정말 행복했다. 5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그런데 9월 둘째 주 업계를 뒤흔들 소식이 들려왔다. 민수님, 큰일 났어요. 김 과장이 급하게 민수를 찾아왔다. 무슨 일인가요?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루나에서 국내 마케팅 대행사 선정을 위한 공개 공모를 한다고 발표했어요. 민수는 관심이 생겼다. 루나는 세계적인 명품 화장품 브랜드였다.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3년 계약 규모래요. 명품 브랜드 국내 정식 진출로는 역대급 프로젝트가 될 거예요. 민수는 놀랐다. 명품 브랜드의 국내 정식 진출 프로젝트로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크리에이티브 플러스도 참여한다는 거예요. 김 부장이 직접 나선다고 하더라고요.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결국 전 회사와 정면 승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다. 언제까지 제출인가요? 한 달 후요. 최종 프레젠테이션은 10월 말이고요. 민수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진짜 실력 대결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5년 동안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줄 때가 왔다. 좋습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민수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이번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의 기회였다. 9월 셋째 주 월요일 민수는 팀원들을 회의실에 소집했다. 루나 프로젝트 공모 소식이 업계에 퍼진 지 며칠이 지났고 브랜드 이노베이션도 본격적으로 참여를 결정한 상태였다. 여러분, 큰 기회가 왔습니다. 민수가 루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다. 루나는 프랑스의 명품 화장품 브랜드로 이번에 한국에 정식 진출합니다. 단일 브랜드 론칭으로는 역대급 규모예요. 이수진 대리가 관심 있게 물었다. 저희가 담당할 부분은 뭔가요? 시장 분석과 소비자 데이터 분석입니다. 마케팅팀에서 제안서를 만들 때 핵심 근거 자료가 될 거예요. 민수는 화이트보드에 펜을 들었다. 루나 같은 명품 브랜드의 한국 진출에는 정교한 데이터 분석이 필수거든요. 우리가 개발한 SNS 분석 방법론을 최대한 활용해서 차별화하겠습니다. 정현우 사원이 손을 들었다. 경쟁이 치열할 텐데 우리만의 강점이 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다른 대행사들은 전통적인 조사 방법에 의존하지만 우리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요. 최영준 대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작업 분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수진 대리님은 소비자 데이터 분석을, 정현우 사원은 시장 통계 분석을, 최영준 대리님은 분석 시스템 구축을 맡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팀원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그 주부터 민수팀은 전력 투구했다. 브랜드 이노베이션의 마케팅팀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작업을 진행했다. 화요일 오후 이수진 대리가 첫 번째 분석 결과를 가져왔다. 팀장님,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한국 소비자들이 럭셔리 브랜드를 구매할 때 가장 중시하는 건 나만의 특별함이에요. 민수는 관심이 생겼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단순히 비싸거나 유명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브랜드를 찾고 있어요. 기존 브랜드들이 고급스러움을 강조한다면 한국 소비자들은
독창성과 자기 표현에 더 관심이 많아요. 이는 중요한 발견이었다. 루나의 차별화 포인트를 찾은 것일 수도 있었다. 수요일에는 정현우 사원이 좋은 결과를 들고 왔다. 팀장님, 20, 30대 직장 여성들의 구매 패턴을 분석해 봤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브랜드 스토리가 품질만큼이나 중요해요. 그 브랜드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가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쳐요. 정말요? 품질보다 스토리가 중요하다고요? 네, 특히 MZ세대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해요. 단순히 좋은 제품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과 맞는 브랜드를 원해요. 민수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목요일에는 최영준 대리가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팀장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완성됐습니다. 어떤 기능들이 있나요? 루나 관련 키워드가 SNS에 언급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추적해요. 감정 분석도 가능하고 경쟁 브랜드들과의 비교도 할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마케팅 팀에서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시스템은 아마 저희가 유일할 거예요. 2주차에 접어들면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최 대리로부터 온 전화였다. 민수야, 우리 회사에서 완전 비상이 걸렸어. 무슨 일인데요? 루나 프로젝트 때문에 난리야. 연일 밤샘 작업하고 있어. 힘들겠네요. 그런데 네가 개발했던 그 분석 방법론을 쓰려고 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어. 민수는 예상했던 일이었다. 왜요? 겉핥기로만 알고 있으니까. 결국 외부 컨설팅 회사까지 불러왔어. 돈을 엄청 쓰고 있어. 그렇군요. 너 없는 게 확실히 체감되고 있어.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 3주차에 들어서자 민수팀의 분석 결과가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마케팅 팀과의 협업 회의도 활발해졌다. 민수 팀장님, 분석 결과가 정말 훌륭하네요. 브랜드 이노베이션 마케팅 팀장인 서진우 부장이 감탄했다. 감사합니다. 팀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이에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면 정말 차별화된 제안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루나만의 독특한 포지셔닝을 제안했다. 나만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컨셉이었다. 기존 브랜드들이 완성된 아름다움을 제시한다면 루나는 각자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도록 돕는다는 차별화 전략이군요. 서 부장이 이해했다는 듯이 말했다. 정확합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거라 설득력도 충분하고요. 특히 실시간 분석 시스템은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주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팀장님, 큰일 났어요. 김현희 과장이 급하게 들어왔다. 무슨 일인가요? 루나 코리아에서 연락이 왔는데 최종 발표 전에 각 회사의 핵심 아이디어를 간단히 들어보고 싶다고 해요. 비공식 미팅인가요? 네, 5개 참여 회사 모두 참석해야 한다고 해요. 민수는 당황했다. 언제 있나요?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너무 갑작스럽네요. 이수진 대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혹시 핵심 아이디어를 미리 보여주면 다른 회사들이 베끼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특히 크리에이티브 플러스 같은 경우는 더욱. 정현우 사원도 우려를 표했다.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서 부장님과 상의해 봐야겠어요. 발표는 마케팅 팀에서 하실 테니까. 그런데 데이터 분석 부분은 민수 팀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 부장이 민수를 찾아와 말했다. 저요? 클라이언트 앞에서요? 네, 분석 시스템은 민수님이 가장 잘 아시니까요. 저는 전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설명하고 민수님은 데이터 분석 파트만 담당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루나 코리아 사무실에서 비공식 미팅이 열렸다. 5개 대행사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다. 민수는 서 부장과 함께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크리에이티브 플러스 팀을 발견했다. 김 부장과 이 부장 그리고 새로 영입한 것으로 보이는 외부 컨설턴트가 함께 앉아 있었다. 김 부장이 민수를 발견하고 눈이 커졌다. 완전히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인 듯했다. 이 부장도 마찬가지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민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늘은 실력으로 말할 생각이었다. 루나 코리아 마케팅 디렉터가 미팅을 시작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회사별로 10분씩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회사부터 발표가 시작됐다. 대부분 예상 가능한 수준의 아이디어들이었다. 전통적인 럭셔리 마케팅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들이었다. 크리에이티브 플러스 차례가 되자 김 부장이 나섰다. 저희는 혁신적인 소비자 분석 방법론을 통해 차별화하겠습니다. 김 부장은 SNS 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수가 들어보니 내용이 피상적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석 방식을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루나 코리아 마케팅 디렉터가 질문했다. 그건 저희만의 노하우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김 부장이 버벅거렸다. 외부 컨설턴트가 대신 답변하려 했지만 역시 구체적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이노베이션 차례가 됐다. 안녕하세요. 브랜드 이노베이션 마케팅팀 서진우 부장입니다. 서 부장이 먼저 전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설명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파트에서 민수를 소개했다. 데이터 분석 부분은 저희 데이터 분석팀 박민수 팀장이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팀 박민수 팀장입니다. 민수는 자신 있게 시작했다. 저희는 정교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국 소비자들의 럭셔리 화장품에 대한 실제 니즈를 파악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한국 소비자들은 단순한 고급스러움보다는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브랜드를 원합니다. 민수는 핵심적인 분석 결과를 보여줬다. 아이디어는 숨기되 분석의 깊이를 보여주는 데이터들이었다. 정말 흥미로운 인사이트네요. 이런 분석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실시간 소비자 반응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민수는 노트북을 열어 실시간 분석 화면을 보여줬다. 지금 이 순간에도 루나와 관련된 모든 SNS 반응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루나 코리아 임원들이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정말 놀랍군요. 이런 수준의 분석은 처음 봅니다. 루나 코리아 대표가 감탄했다. 감정 분석과 트렌드 예측까지 가능한가요? 네, 물론입니다. 실시간으로 소비자 감정 변화를 추적하고 향후 트렌드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김 부장의 표정을 슬쩍 봤다. 완전히 당황하고 있었다. 자신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방법론의 진짜 모습을 본 것이었다. 미팅이 끝나고 회의실을 나오면서 김 부장이 민수를 부르려 했지만 민수는 그냥 지나쳤다. 더 이상 그들과 할 말이 없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민수는 팀원들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어떻게 됐어요? 이수진 대리가 궁금해했다. 루나 코리아 측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에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정현우 사원이 안도했다. 최종 발표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완벽한 분석 자료를 완성해서 마케팅팀이 최고의 제안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준 대리가 힘차게 대답했다.
민수는 마음을 다잡았다. 5년 동안 억눌렸던 모든 것을 이번 기회에 풀어놓을 때가 온 것이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다.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 루나 프로젝트 최종 발표를 이틀 앞두고 민수는 팀원들과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다. 지난주 비공식 미팅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이제 진짜 승부처였다. 팀장님, 최종 자료 점검 완료했습니다. 이수진 대리가 두꺼운 분석 보고서를 들고 왔다. 지난주 피드백 반영해서 데이터 보강했어요. 루나 코리아에서 관심 있어 했던 감정 분석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했고요. 고생 많았어요. 민수는 만족스러워했다. 비공식 미팅에서의 반응을 바탕으로 한 주간 더 완성도를 높였다. 정현우 사원은 어떻게 됐나요? 통계 검증 부분 더 강화했어요. 혹시 모를 까다로운 질문에도 대비했습니다. 시스템 최종 점검도 완료했습니다. 최영준 대리가 노트북을 가리켰다. 실시간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발표 당일에도 최신 트렌드를 보여줄 수 있어요. 민수는 뿌듯했다. 일주일간의 추가 작업으로 완성도가 한층 더 높아졌다. 그런데 팀장님, 혹시 다른 회사들도 뭔가 새로 준비해 올까요? 이수진 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특히 크리에이티브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좀 아쉬웠던 것 같던데.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화요일 아침 의외의 소식이 들려왔다. 최 대리로부터 온 전화였다. 민수야, 우리 회사 완전 난리야. 왜요? 김 부장이 이번 주 내내 외부 업체들 불러서 뭔가 만들고 있어. 엄청난 돈 쓰면서. 민수는 예상했던 일이었다. 뭘 만드는 것 같은데요? 네가 만들었던 그 분석 시스템이랑 비슷한 걸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그렇군요. 정말 무리수를 두고 있어. 회사 분위기도 최악이고. 수요일 오전 루나 프로젝트 최종 발표 당일이 됐다. 루나 코리아 본사 대회의실에 5개 대행사가 모두 모였다. 각 회사마다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씩 총 25분이 할당됐다. 민수는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크리에이티브 플러스 팀을 봤다. 김 부장과 이 부장 그리고 외부 컨설턴트 2명이 함께 있었다. 지난주보다 더 긴장한 표정이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회사까지는 예상 범위 내의 발표였다. 전통적인 럭셔리 마케팅 접근법들이었다. 네 번째로 크리에이티브 플러스 차례가 됐다. 김 부장이 나서서 발표를 시작했는데 민수는 깜짝 놀랐다. 루나의 한국 진출을 위해 저희는 최첨단 AI 기반 실시간 소비자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혁신적 마케팅 전략을 제안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민수의 시스템과 거의 똑같은 UI를 가진 프로그램이었다. 심지어 색상과 레이아웃까지 비슷했다. 이 독창적인 시스템은 저희가 자체 개발한 것으로 실시간으로 소비자 반응을 분석하며 감정 분석 정확도는 95%에 달합니다. 김 부장은 일주일간 준비한 덕분에 지난주보다 훨씬 유창하게 발표했다. 미리 준비한 답변들도 매끄럽게 나왔다. 15분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다. 루나 코리아 마케팅 디렉터가 첫 질문을 했다. 정말 인상적인 시스템이네요. 95% 정확도는 어떤 방식으로 검증하셨나요? 김 부장이 미리 준비한 답변을 했다. 국제표준 검증 방식을 따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검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셨나요? 업계 표준 벤치마크 데이터와 자체 수집 데이터를 혼합 사용했습니다. 김 부장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해온 게 보였다. 하지만 루나 코리아 임원 중 한 명이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다.
그럼 실제로 이 시스템을 사용한 프로젝트 사례가 있나요? 네, 여러 프로젝트에서 활용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지 알 수 있을까요? 김 부장이 잠시 주저했다. 클라이언트와의 보안 협약상 구체적인 이름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럼 성과 수치라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마케팅 효과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김 부장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가짜 시스템으로는 실제 성과를 댈 수 없었다. 그건 각 프로젝트마다 상황이 달라서 대략적인 평균치라도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답변이 점점 애매해졌다. 루나 코리아 임원들의 표정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김 부장이 당황했다. 화면의 시스템은 겉모습만 만든 것이라 실제 작동하지 않았다. 그건 보안상의 이유로. 간단한 데모라도요. 시스템 설정상 지금은. 변명이 궁색해졌다. 루나 코리아 임원들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25분이 지나자 크리에이티브 플러스 발표가 끝났다.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이노베이션 차례가 됐다. 서진우 부장이 차분하게 시작했다. 저희는 검증 가능한 데이터와 투명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마케팅 전략을 설명한 후 민수가 나섰다. 데이터 분석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수가 노트북을 열자 진짜 실시간 분석 화면이 나타났다. 저희는 지난 6주간 52만 개의 SNS 포스팅을 분석했습니다. 감정 분석 정확도는 92%이며 이는 서울대학교 통계학과와의 공동 검증을 통해 확인받았습니다.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수치에 루나 코리아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던 루나 코리아 대표가 감탄했다. 정말 살아있는 데이터네요. 15분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이 시작됐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앞서 발표한 회사와 시스템이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루나 코리아 마케팅 디렉터의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민수가 침착하게 답변했다. 외관상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 알고리즘과 데이터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 시스템은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민수가 키보드를 조작하자 화면에서 실시간 데이터가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시간도 정확했고 새로운 포스팅들이 계속 분석되고 있었다. 정말 놀랍네요. 이런 시스템은 처음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제 성과 사례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K뷰티 프로젝트 사례를 간단히 소개했다. 구체적인 성과 수치까지 포함해서 브랜드 인지도 15% 상승, 긍정 감정 비율 23% 증가 등 측정 가능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루나 코리아 임원들이 완전히 만족하는 표정이었다. 질의응답이 끝난 후 루나 코리아 대표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정말 대조적인 두 발표를 봤네요. 하나는 화려하지만 실체가 없고 다른 하나는 진실하고 검증 가능한.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김 부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30분 후 루나 코리아에서 결과를 발표했다. 진실성과 투명성, 그리고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브랜드 이노베이션을 최종 파트너로 선정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서 부장이 기뻐하며 민수와 악수했다. 민수 팀장님 덕분입니다. 루나 코리아 대표가 민수에게 직접 다가왔다. 특히 정직한 자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거짓 없는 파트너십을 기대합니다. 발표장을 나오면서
민수는 크리에이티브 플러스 팀과 마주쳤다. 김 부장과 이 부장의 얼굴이 창백했다. 김 부장이 민수를 쏘아봤다. 야, 박민수? 네. 배은망덕한 놈. 우리가 5년 동안 키워줬는데 이게 뭐야? 이 부장도 끼어들었다. 우리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민수는 침착하게 답변했다. 키워준 게 아니라 착취한 거였죠. 이제 누가 진짜인지 보셨잖아요. 뭐? 착취? 우리가 널 얼마나 5년간 계약직으로 부리면서 제 성과는 모두 가져가셨잖아요. 김 부장과 이 부장이 할 말을 잃었다. 루나 코리아 임원들까지 지켜보는 상황에서 더 이상 막말할 수도 없었다. 그들이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간 후 민수는 브랜드 이노베이션 사무실로 향했다. 다음 날 오후 크리에이티브 플러스에서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최 대리로부터 온 급한 전화였다. 민수야, 우리 회사 완전 난리야. 무슨 일인데? 사장이 직접 마케팅팀 사무실로 내려왔어. 민수는 놀랐다. 평소에 사무실에 잘 내려오지 않는 사장이 직접 왔다는 것이었다. 왜요? 루나 프로젝트 결과 때문에. 완전 화가 나서. 최 대리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사장이 루나 코리아 대표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크리에이티브 플러스 사무실에서는 긴장감이 돌고 있었다. 사장이 직접 마케팅팀으로 내려온 것이다. 김 부장, 이 부장, 잠깐 나와봐. 사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네, 사장님. 김 부장과 이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루나 코리아 대표한테서 전화 받았어. 사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네, 사장님. 브랜드 이노베이션 박민수 팀장이 우리 회사 출신이라고? 김 부장과 이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게 5년 동안 계약직이었다면서 정규직 전환은 왜 안 시켜줬어? 사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사장님, 그건 김 부장, 네가 승진한 것도 그 친구 성과 가져간 거였어? 직격탄이었다. 김 부장이 말문이 막혔다. 아닙니다. 제가 뭐가 아니야. 루나 코리아에서 모든 걸 다 말해줬어. 사장이 분노를 터뜨렸다. 우리가 인재를 놓친 거잖아. 5년 동안 계약직으로 부려먹으면서. 사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장이 나서려 했지만 사장이 손을 저었다. 설명은 무슨, 지금 우리 회사가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아? 죄송합니다. K뷰티도 놓치고 루나도 놓치고 그 이유가 우리 인재를 제대로 못 키웠기 때문이야. 사장의 분노는 계속됐다. 김 부장, 넌 그동안 누구 성과로 승진한 거야? 사장님, 대답 못하겠어? 박민수 성과 가져간 거 맞지? 김 부장이 고개를 푹 숙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뭐해? 이미 늦었어. 사장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김 부장, 책임지고 사표 써. 외부 업체한테 돈만 날리고 이게 뭐야? 사장님, 이 부장도 마찬가지야. 인사관리 제대로 못한 책임. 당분간 감봉의 대기 발령이야. 두 사람 모두 할 말을 잃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인재를 놓치고 있었다니. 사장이 한숨을 쉬며 사무실을 둘러봤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야. 혹시 계약직 중에 실력 있는 사람 또 놓치고 있는 거 아니야? 마케팅팀 직원들이 모두 조용해졌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실력 있는 사람은 바로 정규직 전환하고. 네, 사장님. 직원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사장이 돌아간 후 마케팅팀 사무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김 부장과 이 부장은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였다. 최 대리가 민수에게 전화로 상황을 전했다. 완전 박살났어.
김 부장 바로 사표 쓰라고 했대. 그래요? 이 부장도 감봉의 대기 발령. 회사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어.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니야, 오히려 시원해. 그동안 부당하게 대우받던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렇군요. 사장이 직접 박민수가 우리 인재였는데 놓쳤다고 말했어. 내 가치를 이제야 인정한 거야.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뒤늦은 인정이었지만 어쨌든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 더. 사장이 계약직 전원 재검토하라고 했어. 실력 있는 사람은 바로 정규직 전환하라고. 좋은 일이네요. 내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브랜드 이노베이션 사무실에서는 축하 분위기가 계속됐다. 팀원들이 민수를 둘러싸고 있었다. 팀장님, 완전 영화 같아요. 이수진 대리가 흥분해서 말했다. 전 회사 사장까지 나서서 팀장님 인정했다니. 정현우 사원도 신나 있었다. 우리 팀장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었구나. 최영준 대리가 감탄했다. 박미영 대표도 만족스러워했다. 민수님 덕분에 우리 회사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루나 프로젝트 성공시키면 정말 업계 1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민수는 혼자 집에 가면서 생각에 잠겼다. 5년간의 억울함이 완전히 해소된 기분이었다. 크리에이티브 플러스 사장까지 나서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었다. 비록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졌다. 김 부장과 이 부장은 자신들이 뿌린 대로 거둔 것이었다. 5년간 민수를 착취하고 성과를 가로챈 대가를 치른 것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였다. 정말 긴 여행이었다. 민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계약직에서 시작해서 업계에서 인정받는 팀장이 되기까지 모든 과정이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루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더 큰 무대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쳐 보이고 싶었다. 5년간의 기나긴 여정이 드디어 진정한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민수는 처음으로 완전한 만족감을 느꼈다. 이제 정말로 정규직이 된 기분이었다. 계약서상의 정규직이 아닌 진짜 인정받고 존중받는 전문가가 된 것이었다. 박민수의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약직의 서름을 견디며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던 민수.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말이었습니다. 때로는 현실이 우리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민수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은 결국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가 그랬듯이 말이죠. 정규직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고용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는 의미임을 이 이야기를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마침내 진짜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면 민수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노력은 반드시 보상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